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800포인트를 깨고 2,788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910포인트 위에서 간신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의 실적 부진과 또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글로벌 증시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는 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가 그 어느 곳보다 힘들어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악재가 호재보다 훨씬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곡물, 비료주들의 지금 상승이 방어적 특성을 띠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충격이 어느 때보다 큰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이 시각 보도본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부터는 뉴스를 3가지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코로나19 상황,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미크론 영향으로 지금 사흘 연속으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부터 7,000명대 확진자 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7,513명을 기록해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치를 보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경기와 호남 지역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1월 셋째 주 기준 50%를 넘어 우세종이 된 겁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90%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2배가량 증가한 만큼 설 연휴 가운데 2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도 있고 지금 이런 추세라고 본다면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의료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는 현 상황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것을 대비해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통한 신속 항원 검사가 우선 시행이 되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KTX 역사 및 버스터미널 2곳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 26일부터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이 되고요. 지자체 관리 의료기관을 확대해 최대 6만 명가량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2월 중순까지 현재 2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치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체계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민감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급락세는 멈추고 진정 국면에 들어는 섰지만 여전히 4,300만 원대에서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6분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21% 내린 4,328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16일 5,2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전날 4,200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2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이 2달여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조금씩 오르더라도 지난 일주일가량 하락세가 크게 이어졌기 때문에 반등 여부를 결정할지는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인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는 중국 시장의 이런 정책 이후, 규제 이후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투자자들도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면서 악재로 작용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이 대표 위험 자산 중 하나인 가상화폐를 대거 처분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40년 이래 최고로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12월 매파적 발표를 했던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폭을 예상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게 금리 인상 이슈일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FOMC 지금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까요? 네, 지금 최근 국내외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얼어붙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올해 첫 FOMC 결과 발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는 27일에 있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테이퍼링을 올해 3월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높이거나 아니면 이번 FOMC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다른 경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올해 첫 FOMC 발표부터 시작해서 각국 4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금요일에는 통계청의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 미국의 12월 PC 디플레이터 발표 등이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경제 지표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요. 오늘 27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네이버 등 이날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울러 같은 날 공모청약에서 사상 최대 금액을 끌어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데요. 만약 공모가 2배의 시초가의 상한가를 찍는 따상을 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182조 원으로 불어나 코스피 2위에 오르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우세종 상황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경제 빅 이벤트들까지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폭이 짙게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죠. 또 FOMC를 앞두고 경계감도 커진 상황이라 큰 힘을 내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들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1.59%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800포인트도 이탈한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수가 100개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 이 시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1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일부 바이오주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기관만이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25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1,81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식품주들이 그나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식량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가 된다면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제2의 아랍의 봄이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들은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와 미래생명자원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서 닭고기 공급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같은 대형 게임주들이 금리 인상과 또 실적 부진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세 보이면서 전반적인 게임주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게임주들에게는 호재라는 MS의 또 블리자드 인수 소식도 결국에는 게임주의 전반적인 호재가 아닌 메타버스의 확장을 위한 베팅이라면서 선을 긋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현재 9%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NHN도 10%가 넘는 하락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도 현재 9.18% 하락한 2,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던 임금 교섭의 협약이 처음으로 체결 절차에 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연일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이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옥션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보다 큰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공모주 중에서는 이 같은 기록을 낸 건 K옥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석유 간밤에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오늘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고요. 휴마시스 64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독일의 자회사인 두산 렌체스가 MHKW로부터 1,600억 원 규모의 폐저원 에너지와 플랜트 수주 소식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인 낙폭 보이면서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44%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대형 화재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오창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큰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재가동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7.33% 밀려난 4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농심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법인의 시장 점유율 회복과 또 미국 법인의 양호한 실적 개선세의 호실적 현재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32% 오른 3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상장된 K옥션의 상승세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번 주 목요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또 수급 동향까지 알아봐야겠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여운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NC소프트, LG화학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덴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안트로젠, 프로텍, 에코프로비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인 가운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공격적으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이번 주 이제 미국의 FOMC를
앞두고서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역시나 미국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영향에 이제 국내 증시에도 역시나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좀 시장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랠리가 좀 펼쳐지면서 그동안은 많이 상승했었던 고퍼주들의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또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경기 민감 대형주 쪽에서 좀 저점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좀 향후 좀 시장이 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런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에서 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을 또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죠. 오늘장 이슈 토픽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조정 양상 보였고요. 그리고 연일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13개월 만에 장중에 2,800포인트 깨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가 하락세가 이제 지속이 됐다라는 게 국내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다우는 1.3%, 그다음에 나스닥도 2.7%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이제 하회했다라는 게 가장 좀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20% 넘는 그런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7%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패드의 이제 긴축 우려하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인 이제 하락세를 이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금일 이제 기관들의 적극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도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장 초반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매도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의 지금 매수 주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국내 수급 불안 요인입니다. 오늘 그 K옥션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 날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체 이제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100조를 지금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지금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패시브 내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해서는 국내 대형 우량주들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좀 불안한 모습인데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러시아발 국제정서의 혼돈이 또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원체 대외적인 악재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를 할 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외적으로 보면 1월 25일, 26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이 FOMC 회의에서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또 이제 그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또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는 또 그런 우려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축소된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에선 LG 엔솔 상장 관련돼서 아마 1월 27일 날 상장이 되면 수급 쏠림 현상이 아마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초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내에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현 단계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수적 관점 그리고 현금 비중에 대한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향방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근데 앞서 신라젠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하게는 없고 아마 심사를 연기하는 수준에서 아마 회의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3월 말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제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회계에 대한 이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이 적정 이외의 이제 감사 의견, 예를 들어 한정이나 일부 한정이나 이런 식의 이제 감사 의견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번에 그 이후에 절의 정지가 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판단을 좀 유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거래 정지를 상태에서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라젠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업체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여부도 아직 시장 내에서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냥 시장 불안 요소로 계속 상존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스 아웃이 예상되는 기업 중심으로 선별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 업종을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또 5G 장비가 영국에서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1위인 보다폰이라는 업체인데요. 이에 따라서 5G 장비 확대 그리고 삼성전자가 유럽으로 더욱더 크게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계 판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국내 관련주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5G 통신 장비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하는 상용화 방법이 이제 오픈랜을 통한 이제 가상화 서비스다라는 건데요. 오픈랜이 이제 기존 하드웨어 기반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여러 회사의 장비를 소프트웨어로 호환하여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다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내에서 1위 하는 업체고요.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다폰의 이제 5G 장비를 무난히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보다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5G 통신 장비의 수주감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유럽 내에서 주요 통신사들이 5G 통신망을 확대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할 예정인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화웨이 제품을 제외한 다른 회사 제품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보다폰의 이번에 통신 장비 설치로 인해서 기존의 유럽 업체인 노키아, 에릭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일단 통신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기업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관련 통신 장비,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5G 관련된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뭐 장비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가 의 설치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함께 5G 통신 장비가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솔리드나 FR텍, 이노와이러스,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지수 상황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0% 하락을 하고 있고요. 2,786.0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2거래일째 하락, 그리고 1.7% 정도의 하락, 점점 시간이 갈수록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총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죠. 개인들이 56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45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4,703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12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주들도 힘이 좋지 않죠. 0.79%, 0.84%의 하락세 각각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1.20%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6%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이 70만 원대를 회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03% 하락하게 되면서 67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44% 하락, 현대차가 2%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1.96%, 그리고 기아도 1.50% 정도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은 2.87% 빠지면서 915.79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에 가까운 과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소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312억 원 양시장에서 매수해주지만 규모에서 코스닥이 훨씬 더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1,66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외국인이 1,786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주들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더 크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7.15%, 펄어비스가 9.21% 하락하면서 게임주들의 부진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LNF가 0.91% 하락하고요. 카카오게임즈가 3.90%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수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는요, 박원재 전문위원님 연결해서 시장 점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국내 지수가 더 크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충격이 다소 클 것 같은데요. 시장 점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들어서 1월 효과이기도 했는데 1월 효과는 고사하고 연초부터 매주 계속 저점을 깨내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는 딱 하나지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믿었던 건 정책이었죠. 시장이 밀리면 연준에서 뭐라도 해준다. 그래서 연준 풋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스탠스가 이제 깨진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 팬데믹 이후에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선을 깨고 있죠. 200일 선도 깨고 이런 차트 모양으로 보면은 이제 기존에 유지했던 추세를 깼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락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는 지금 이 정책이 얼마나 빨리 긴축이 진행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번 주 수요일 날 25, 26일 날 연준회의에서 이제 일정이 나타날 겁니다. 그 일정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올해의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걸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아마 당초의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는 한 3번 정도 인상하고 내년이 한 3번, 후년이 2번 해서 8번 인상하는 그런 점도표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12월 FOMC 연준 이사록 발표한 이후에 연준 이사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가속화되는 어떤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쯤 되면은 목요일 날 발표되는 연준 회의에서 4번 이상의 금리 인상만 아니면은 이번 바닥은 얼추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 차트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강력하게 세울 수 있었던 2,800선도 오늘 무너졌어요. 이것은 아마 국내적 시장 요인에 의해서 목요일 날 결정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이슈가 막 같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을 봐도 시작을 쭉 밀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여간에서 매수 주체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그동안에 매수의 주체를 해놨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은 더 이상 적극성을 띠질 못합니다. 지금 수급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그동안에는 나쁘지 않은 수급 형태를 보여줬어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어떤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좀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2조 가까운 매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스탠스가 지금 적극적인 매도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정도 만기 옵션을 지났는데 오늘 선물 매도량과 현물 매도량이 제법 크게 나온다는 거는 아마 이 수급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비한 포지션 사전 정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 차트에서 RSI 30 밑에 내려가는 건 대단히 높은 확률로 바닥을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지수가 밀림으로 해서 이제 얼추 30선에 다다랐어요. 그렇게 본다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기술적으로는 얼추 바닥권에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에서 더해진다면 결국은 연준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이유는 결국은 물가 상승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물가를 맞닥뜨리면서 살아요. 물가라는 건 우리 현실에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마트에 나가서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걸 봤을 때 최근에 임금이 오른다고 많이 얘기를 나오지만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실질 임금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죠. 이 불만이 쌓이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중에서 책임 공방도 나오게 돼 있죠.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최근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책임지고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멘트를 날렸다는 것은 아마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쉽게 정책을 물리지는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긴축의 속도가 이제 성장과 맞물려서 연준이 크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축인 성장과 물가 안정, 금리 이거를 시속 게임을 하는데 일단은 성장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속도가 지금 이미 시장에는 굉장히 강한 강도의
정책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이 발표돼서 그거보다 생각보다 세지 않다. 그러면 거기가 대충 바닥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종목과 하락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상승 특징주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식품주나 그죠? 식품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물가가 올라도 가격 전가가 잘 통하는 곳이 음식료입니다. 음식료는 가격이 오른다 해서 소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 전가가 되지 않는 섹터, 꽃만 가지고 있는 섹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쪽 섹터보다는 반도체나 경기 민감주 위주의 대응이 맞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편안한 섹터로는 음식료. 그다음에 오늘의 특징이지만 이제 요새 비료 가격이나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이쪽 섹터가 드문드문 올라옵니다. 이런 섹터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K옵션이 유지를 했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어지는지 이러한 흐름도 지켜보면 시장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그런 섹터 위주의 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발표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불확실성 안에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식료주들 계속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자세하게 시장 정보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좀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네. 국채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이런 이유로 지금 미국 지수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또 네. 지난주보다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지난주 미국장은 월요일 날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쉬고 화수목금 4일 연속 빠졌죠. 그것도 장 마감을 앞두고 1시간 정도 앞두고는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약시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수 선물 흐름을 봐서는 미국장은 이번 주 주초 반등 시도에 나설 것 같고 또 그동안 한 3주 정도 공백기를 가졌던 기업들의 그 자사주 매입도 다시 재개될 것 같다 이런 식이죠. 지금 아시아장도 니케 다시 그렇게 낙폭이 컸다가 돌아서고 있고 대만 플러스고 중국 심천도 돌아서고 이러는데 우리만 지금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장중 저점에서 돌아서긴 합니다만 좀처럼 힘을 못 내죠. 오늘은 더 이상의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오전까지의 포지션 구축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거기다 옵션에서까지 죄다 하방 쪽 배팅이라서 네. 오늘 좀처럼 오늘 중에는 반등을 안 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 보시면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나스닥 보시죠. 이 200일선에 2번 정도 이렇게 저가 매수가 되는데 지켜질까 했는데 사실상 위클리 상으로는 이미 약간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난주 일주일 전에 방송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일주일 사이에 이 소리가 나온 거죠. 요 이제 주황색 요 200일선 왔다가 뚫고 내려오면서 아마 조금 기계적인 손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선들을 꺼두고 움직이는 거는 시장의 속성이자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밀려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오늘 뭐 이렇게 반등 나오고 또 그러다 또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입니다. 넷플릭스 지금 이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흘러내리다가 많이 지금 빠졌어요. 여기 툭 떨어져서 이 갭이 생긴 거예요. 네. 금요일 하루에만 21%, 21.8%, 그리고 1월 들어서 34%, 올 1월만 들었어도 뭐 얼추 이 정도 같으면 뭐 저가 매수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면은 월간 차트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시작이에요 뭐 이런 식이기도 합니다. 실적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도 보시죠. 엔비디아 얼마나 좋은 회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실적도 갈수록 좋고 한데 지금 이 고점 대비 지금 32%가 빠졌으니까 많이 밀렸죠. 자, 지금 이거는 위클리 차트인데 요때가 뭐냐? 데일리 차트에서 요때가 뭐냐? 이때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그때 뭐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GTC라고 한참 뭐 광고하면서 뭔가 있었을 것 같았던 이 무렵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좀 뒤늦게 많이 건너갔던 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자, 테슬라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월봉에서 이제 자꾸 음봉이 나오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 무렵에 이 선도 깨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 코로나 이후에 하나의 추세선이었다고 할 만한 게 깨고 흘러내리니까 뭐가 그리 급했는지 회사 이름 갖다 뜬금없이 메타라고 바꿨고요. 그래서 한 2, 3주 반등 나왔으나 지금 또 원위치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서는 다시 MACD 오실레이터가 또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러나 뭐 뭔가 이 정도에서 또 뭐 반등은 해볼 것 같기도 하고 로블록스 한번 보시죠. 이게 한참 게임주, 메타버스 게임주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장 이후 흐름이 다 나오고 있는 차트예요. 이것도 저점이네요. 예, 작년 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지금 좀 이때는 뭐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온통 뭐 게임, 메타버스 NFT하고 난리칠 때였습니다. 아니 이 표를 보면은 2019년, 2020년까지는 이익 못 내던 회사가 좋아요. 2021년은 아직까지는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아마 돈 제법 벌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이런 식이고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13억 달러나 나올 정도고 이렇게도 하는데도 이렇게 흘러내린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실적이 나빠서? 아니거든요. 그럼 뭐지? 이게 이제 시장의 속성입니다. 턱없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뭐 실적 따지고 그 회사 펀더멘털을 따지고 하기 이전에 그냥 그 단가 자체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모든 성장주, 뭐 가치주, 뭐 경기 민감치 할 것 없이 같이 밀리는 거는 하나의 시장 리스크라고 하죠. 이거는 결국 연준이 제기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연준 관련 인사들이 어쨌거나 이번 주 수목, 화수,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결과를 알게 되겠습니다만 앞두고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아무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보면 귀신이나 살인마가 나오기 전까지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래서 뭐 금리를 3번 올리네, 4번 올리네, 7번도 올릴 수 있네. 심지어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네, 3월부터. 아니면 이달부터 바로 양적 완화를 끝낼 수도 있네. 별소리가 지금 다 나오니까 아마 이제 목요일 날 돼야 그렇게 할 거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네. 상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시장에 변화가 좀 생길라는지 뭐 그렇게 정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폭우를 갖다가 그냥 우산도 없이 막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준의 입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의 움직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근데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낙폭이 지금 과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이 거의 다 왔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국내 증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완전히 바닥을 봤을까의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단기적이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 아닌가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는 차트상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짚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간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구름대. 요거 1시간 전에 차트인데 여기서 아직까지 지수 큰 변화는 없죠. 자, 11월 30일 날 2822라고 하는 데일리 차트 상에 이 저점을 갖다 결국 뚫고 내려와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제 1시간 채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중에 낙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외국인들이 우겨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뭐 이렇게 심플하게 피보나치를 펼쳐보더라도 1차적으로 한번 짚어질 만한 레벨 한 910 근방. 이 910은 또 뭡니까? 왼쪽으로 쭉 가보세요. 2018년 고점입니다. 우리 그럼 여태 뭐 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급한 매물 그리고 레버리지 신용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리되어야 할 매물들 이런 것들이 소화되면서 정리되면서 지금 좀 커지는 상황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식 시작한 지 한 1, 2년 돼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 맞는 상황이지만 단기간에 급하게 많이 오른 시장에서는 수시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10% 내지 15% 조정 뭐 늘 있기 마련인데 그동안 우리가 미국도 그랬고 심지어 뭐 5% 정도의 조정만 가도 득달같이 들어오고 하던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가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저가 매수하면 된다. 네. Buy the dip. 그것이 이제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고 이른바 FOMO. 야, 이거 나만 이 흐름에 못 올라타는 거 아니야?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던 한참 그 얘기했던 거. 그래서 지금 미국 장에서도 지난주에 보였던 거는 뭐죠? 장중에 반등 나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밀리면 사고 싶어서들 그거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반등 나오면 그냥 빠져나오려고. 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지금 시장 심리가 이제 취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했던 그 T나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 T나 이러한 어떤 인식조차도 야 이제 그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기다가 자꾸 이제 국제 정세까지 흔들흔들하고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니까 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괴로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습니다만 서울 경제를 통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기술적이 되었건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차원이 되었었건 좀 과하다 하는 말씀은 쭉 드려왔었고 맞아요. 예,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연준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주변에서도 지금 심리 위축이라고 하죠. 네.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FOMC 회의에서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네네.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주요국들로 도미노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대충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일단은 참 이렇게 1월 FOMC가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끄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보통 뭐 369, 10인데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예견된 것은 테이퍼링까지도 해서 양적 완화 끝나는 게 지금 3월이고 그러면 테이퍼링 끝나면은 금리 인상할 거야 했는데 지난 12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알려준 게 금년에 3번 이라던 게 지금 4번 소리 나오고 심지어 자꾸 이제 월가에서 뭐 4번이 아니라 7번도 가능해. 8번 뭐 이렇게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8번은 이제 8번이라는 얘기는 아예 내일 모레 1월 FOMC부터 네. 그냥 금리를 올리면은 뭐 못할 게 없는 연준이죠.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 3월 달에 그냥 예정에도 없던 FOMC를 갖다가 3월 달에 열어서 50bp 낮추고 또 며칠 있다가 100bp 낮춰서 제로금리까지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연준이니까 그러니 뭐 고기도 먹어본 그게 안다고 또 예전에 또 1990년대 초반에도 채권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억도 있으니까 그때 뭐 한 3%에서 6%까지 단숨에 금리 올리면서
FOMC 때 뭐 75p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랬던 연준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나오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다 무의미합니다. 뭐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오는데 그냥 목요일날 새벽에 확인해 보시죠. 차라리 여기서 더 센 조치가 나오든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거보다는 연준이 또 말이 톤이 약해지든 간에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시장으로서는 차라리 좀 매운 매든 덜 매운 매든 차라리 이번 1월 FOMC 맞고 나면은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요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